고속도로 표지판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광주 48km. 한지우는 그 숫자를 보고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 했을 뿐입니다. 조수석에는 대충 챙겨 넣은 출장용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그 캐리어에는 부산 출장 준비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북, 자료집, 인쇄된 제안서 25장. 그것을 전부 꺼내고 옷 몇 벌을 구겨 넣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 지우는 서울에서 산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25에 올라와 37이 되도록 이 도시의 리듬에 완전히 맞춰 살았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말에는 운동 아니면 업무 연장. 광고 기획사 팀장이라는 직함은 늘 바쁠 이유를 만들어 주었고 지우는 그 이유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고향은 명절에 한 번, 제삿날에 한 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날이 결국 찾아왔습니다. 도착한 건 오후 2시 무렵이었습니다. 생가는 변한 것도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과 녹슨 대문, 마당 한편에 여전히 서 있는 감나무. 다만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더 낡아 있었습니다. 마당 바닥의 시멘트에는 새로 금이 가 있었고 감나무 줄기는 지우가 기억하는 것보다 굵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은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작은아버지 명철과 그의 아내, 그리고 사촌 민주. 서로 마주 앉아 있었지만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우가 들어서자 어색한 안도감 같은 것이 방 안을 잠깐 흘렀습니다. 왔어? 어머니가 짧게 물었고 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반갑다거나 고생했다거나 그런 말들은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누지 않았던 일상이 가족 사이에도 거리를 만든다는 것을 지우는 그 순간 새삼 실감했습니다. 병실은 3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지우는 자신의 구두 소리가 너무 크게 울린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천천히 밀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우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손도 크고 웃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할머니는 작았습니다. 흰 혼이불 아래에서 윤곽이 겨우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 위에 옅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우가 다가가자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했다가 또렷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으로 지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가움보다 더 깊은 것, 오래 담아두었던 무언가. 지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시선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우야.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했습니다. 왔구나. 가족들이 병실로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 의사의 소견, 남은 입원 일정. 그러나 이야기는 오래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작은아버지 명철이 천장을 한번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맑으실 때 통장 정리 같은 건 한번 해두셔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고 명철의 아내는 고개를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안에 여러 개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주차장 위로 흰 구름 한 조각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사이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방 안이 굳었습니다. 누군데요, 어머니? 명철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은 천장 어딘가를 향해 있었고 입술이 한번 떨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먼 길을 내려왔고 처리해야 할 업무는 서울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은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눌러두었던 것처럼 무겁고 간절한 무언가가. 지우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것은 밤 9시가 지나서였습니다. 가족들은 병실 밖 복도 벤치에 모여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깔린 복도에서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씩을 손에 들고 각자의 생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종이컵을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명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입술을 잠깐 깨물었고 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우는 바닥 타일에 줄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촘촘한 줄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치매 증세 아닐까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가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짧았습니다. 눈빛을 봤잖아. 그 말로 대화는 끊어졌습니다. 모두가 그 눈빛을 보았고 모두가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를 떠올리는 할머니의 눈 안에는 오래된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꾸며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본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래 비워둔 방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익숙한 얼룩이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밤새 공부하다 쓰러져 자던 그 천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할머니 방을 혼자 둘러보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식구들이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 잠깐 시간이 났을 뿐입니다. 할머니 방은 늘 같은 자리에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좌식 서랍장, 오래된 자개 화장대, 창가의 작은 화분. 지우는 그것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서랍장 아래 칸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함석 재질의 꽃무늬가 찍힌 상자였습니다. 모서리가 녹슬어 있었고 뚜껑이 약간 뒤틀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편지 봉투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흑백이었습니다. 빛이 발에 윤곽이 흐려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 지우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매와 입술의 선에서 할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옆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카메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린 채 무언가를 먼 곳에서 찾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접힌 종이를 열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글씨였고 잉크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이름 3글자. 박성호. 이름을 알아내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서울에서 일할 때부터 자료 추적에 익숙했습니다. 광고 기획 일이라는 게 결국 단서를 모아 맥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주소를 기반으로 주민등록 이력을 찾는 것은 지우 혼자 할 수 없었지만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할머니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네 노인 2분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나온 대답들은 단편적이었지만 이어붙이면 하나의 윤곽이 되었습니다. 전쟁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절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모른다고 오래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노인들의 눈빛에는 더 알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돌아오는 길에 혼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 할머니가 남긴 이름, 어른들의 짧은 침묵, 그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박성호는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사정으로 인해 떠나보낸 아들. 지우는 그 사실을 한동안 마음속에서 굴렸습니다. 말로 꺼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결국 꺼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된장국을 올렸고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명철과 그의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지우는 상 앞에 앉아서 한 박자 뜸을 들였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다른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저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명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방에서 사진을 봤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는데 같이 찍힌 아이가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여쭤봤고요. 멋대로 물어보고 다닌 거야? 명철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잠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야지. 명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태에서 그런 걸 캐고 다니면 어떡해. 할머니가 먼저 부탁하신 거잖아요. 부탁은 무슨? 아프신 분이 하신 말씀을. 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명철아. 한 글자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이제껏 알고 있던 것이 흔들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명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와서 나타나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식탁에 다시 침묵이 깔렸습니다. 지우는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밥알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물음이었고 누군가는 결국 꺼낼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그 말이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돌아가실지도 모를 할머니의 병상 앞에서 가족들의 첫 번째 반응이 그것이었다는 사실이. 밤이 깊어진 뒤 지우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서울에서는 거의 피우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마당 흙 냄새와 밤 공기가 뒤섞였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진 속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먼 곳을 바라보던 아이. 수십 년이 흘렀다면 그 아이는 이제 노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 채 그냥 한 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지우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은 이제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감각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가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인지 하고 싶다는 것인지 아직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박성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 앞에서 현실적인 계산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담배를 끄고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면서 지우는 속으로 주소를 되새겼습니다. 낡은 종이에 번진 잉크로 적혀있던 그 주소를. 주소는 전라남도 외곽의 작은 읍내를 가리켰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논이 넓게 펼쳐졌고 비닐하우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농협 창고, 이발소 하나 있는 골목. 지우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줄어들수록 마음속 무언가는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제 밤새 생각했습니다. 말을 고르고 순서를 정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차가 골목 끝에 멈추자 준비했던 것들이 전부 흐릿해졌습니다. 낡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좁은 마루, 화분 두어 개. 대문 옆에 우편함이 달려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성호. 지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0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등이 곧았습니다. 흰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낯선 방문자를 보는 조심스러운 눈빛. 지우는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매 혹은 입술의 선. 그러나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닮은 점을 찾는 것은 지우의 바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이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이름을 밝히고 어디서 왔는지를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달라지는 데는 한 박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한 번 움직였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는 한동안 지우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몸을 반쯤 돌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작은 텔레비전, 좌식 밥상, 벽에 걸린 달력 하나. 삶의 흔적들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혼자 산 사람의 방이었습니다. 노인은 마루 끝에 앉았고 지우는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우는 가져온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할머니와 어린 아이가 찍힌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아니, 지우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작은 것들이 크게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사진을 찾았고 여러 곳에 여쭤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사진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지우는 잠깐 그 말의 뜻을 가늠했습니다. 어르신, 모른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것. 지우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지우는 읍내 끝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이마를 손등에 댔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라면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다른 종류의 무게였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을 낯선 사람이 찾아와 꺼낸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오히려 문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린 뒤에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만나긴 했는데 거절하셨어요. 그래.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혹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일단 들어와. 병원 가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